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병호의 척추 라이브에서 척추 관련된 유익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연세산돌병원의 김병우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눈이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2024년 들어서 첫눈인 것 같죠? 네, 그래서 습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눈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눈이라고 하니까 오늘 밤에도 더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척추관절하는 의사들은 이렇게 눈 내리고 난 다음에 환자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이유가 뭘까요? 넘어져서 다치는 일들이 많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이 밤 사이에 빙판기 되실 테니까 굉장히 조심하시고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신발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그냥 슬리퍼나 이런 금방 미끄러지기 쉬우니까 아무래도 눈길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들 착용하시고 오늘 밤도 무사히 잘 넘겨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실시간 채팅창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엉덩이 통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예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에서 좀 어려워하는, 치료가 가장 힘들어하는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실시간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좋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민님 하니까 예전에 개그 방송이나 그래서 민이라고 해 뭐 이런 것들 많았었던 것 같은데 네, 김민님 감사하고요. 강나영 님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강나영 님. 네,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물어봐 주세요. 아직은 청춘이다 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리차드 바이님? 리차드 배? 리차드 배라고 해야 되나요? 해외에서 접속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비욘디가 해외 접속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정말로 많이 문의하시고 하는데,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오늘 주제하고도 다르니까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다 모아서 대답해 드리고, 또 관련된 부분은 그때그때 대답해 드리고, 또 못다한 라이브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거나 저희 비욘디 홈페이지 혹은 저희 연세산돌병원 산돌TV 등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대답해 드리겠어요. 리차드 벤이 맞다고 하시네요. 배 맞다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엔젤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살펴보고 강의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목은 치료가 힘든 엉덩이 좌골 통증 어떻게 하나요? 라고 제가 잡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엉덩이 통증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쉽게 잡히는 엉덩이 통증. 또 하나는 치료가 어려운 엉덩이 통증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은 이 치료가 어려운 엉덩이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볼 것 같아요. NJ님이 좌골 통증은 디스크 때문에 오나요? 라고 중간에 질문을 주셨는데 네, 좌골신경통의 대부분의 원인은 디스크 때문이에요.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죠.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고 좌골신경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굵고 긴 신경이거든요. 이 신경이 시작하는 그 이제 기시한다고 하는데 시작하는 부위가 허리의 디스크 부위이기 때문에 이 신경뿌리와 연관성이 많아서 가장 많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요 좌골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지금은 좌골신경통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조금 다른 종류의 통증도 소개를 해드리고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치료가 어려운 엉덩이 통증과 쉽게 잡히는 엉덩이 통증에서 의외로 협착증이나 디스크와 같이 명확한 척추 질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질문이 NJ님이었죠. 예. NJ님이 물어봤던 것처럼 허리에서 오나요? 디스크 때문에 오나요? 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디스크 때문에 오는 좌골 통증은 치료가 쉬운 편이에요. 하지만
자골 통증만 있고 나머지 척추 질환이나 골반 질환이 명확하지 않으면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어려운 표현이라고 소개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엉덩이의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명칭을 살펴볼게요. 자, 그럼 좌골이라는 곳이 어딜까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늘 소개시켜 드리는 사진인데, 우리 뒤에서 엉덩이를 바라보았을 때 양쪽에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뒤에 만져지는 뼈가 장골 능선이라는 데예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생긴 뼈거든요. 이 장골 능선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면 천장관절을 만나게 되고요. 바깥쪽은 대전자부, 대퇴골의 일부이죠. 그리고 안쪽에 우리가 앉았을 때 여러분들이 앉고 계신다면 이렇게 넣어보세요. 손을. 딱 만져지는 뼈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좌골결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좌골결절이 좌골 통증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고 또 치료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뼈의 구조를 한 번 더 보면 골반뼈는 크게 4가지 뼈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바로 엉치뼈, 그 다음에 엉덩이뼈, 궁둥뼈, 두동뼈인데 그 중에서 바로 궁둥뼈가 좌골입니다. 이 좌골은 이 우리말로는 궁둥뼈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이스키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생기는 통증을 ischial pain이라고 합니다. 좌골 통증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생기는 질환들과 통증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좌골은 앉을 좌자예요. 가끔씩 좌골, 우골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시는데 왼쪽인지 아시는데 아니고요. 좌골신경이라고 할 때 더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른쪽 아픈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로. 앉을 좌자예요. sitting bone이라고 하는데 골반의 양쪽 아랫부분이 있고 다리에 여러 근육들이 붙고 골반을 지탱하는 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을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앉을 때, 쓸 때, 움직일 때 체중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뼈 중 하나입니다. 아래쪽에서 우리가 올려다 본 거예요. 좌골뼈를.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좌골골절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러면 여기에 다리에 여러 가지 근육과 인대들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골반을 고정시키고 앉아있을 때 무게를 지탱해 주는 거죠. 계속 앉아있을 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분명히 이쪽 통증이 앉아있을 때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어떤 통증이 환자의 사례를 보면서 어떤 통증이 치료가 힘든 엉덩이 통증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치료가 어려운 경우는 동반된 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인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을 때만 아픈 경우. 퇴행성 병변이 경미할수록이에요. 동반된 다른 증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 좌골 부위, 지금 이렇게 딱 닿는 이 부위 있잖아요. 여기 말고 허리 통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엉덩이에서도 엉치 같은 부위가 있잖아요. 좀 넓고 엉치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허벅지, 그리고 다리, 정강이까지 내려가는 이런 여러 가지 통증들, 이러한 동반된 다른 증상이 없고 오로지 앉아서 닿는 부위에 좌골 통증만 있을 때, 혹은 걸어 다니는 건 문제가 없고 앉을 때만 통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MRI 검사나 이런 걸 했을 때 선생님들이 특별한 병이 없어 보인다고 이야기할 때예요. 자, 그래서 환자분들은 주로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오셔서 하시는 분은 말은 걷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원장님, 저는 뭐 30분, 1시간, 만보도 걸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예요. 걷는 거는 문제가 없거나 걸을 때는 특별히 불편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요게 약간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 불편하다가 걷다가 보면 풀린다랑은 조금 달라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픈데 조금 걸으면 나아진다는 아니고요. 걷는 것은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게 약간의 다른 포인트고, 앉아있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앉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셔서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자, 안녕하세요. 자, 앉아보시죠 하면은, 저 서서 이야기할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앉기가 그만큼 힘들고 앉을 때 생기는 통증 때문에 환자가 두려운 거죠. 예. 그리고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선생님들이 문제가 없대요. 다른 교수님 진료를 봤는데 깨끗하다. 어떤 원장님이 봤는데 수술할 것은 전혀 없다. 이건 치료할 필요는 없는데. 어떤 분은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교적 깨끗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상당히 통증을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은 저는 너무 힘들어서 생활이 안 된다고 하세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앉아있는 게 힘들다면 얼마나 생활 습관에 제한이 되겠어요. 직장인들은 앉아서 작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앉아서 드시죠. 그리고 TV를 시청하거나 혹은 핸드폰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거나 그럴 때도 앉아서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내가 앉아서 쉬어야 하는데 앉을 때가 괴로우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환자들이 매우 힘들어하시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60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왼쪽 엉덩이 통증으로 오셨어요. 저한테 오실 때는 1년 동안 치료를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타 병원에서 시술도 받았고 골반 자체의 주사 치료도 받았는데 앉아 있으면 통증이 심한 거예요. 예, 앉기가 힘들어서 예, 운전 같은 거는 굉장히 힘들고 예,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실 때도 앉는 게 힘들어서 그냥 서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걷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 예, 한번 볼게요. MRI를 보았더니 비교적 굉장히 깨끗한 소견을 보이고 있죠. 이쪽이 등이고 이 검은 부분들이 각각이 디스크인데 특별한 것이 없어요. 전반적인 척추 상태는 매우 양호하죠. 퇴행성 소견은 거의 없는 편이에요. 이럴 때 이제 선생님들이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말에서 상처를 좀 받으세요. 왜냐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나보고 꾀병 부리는 거냐라고 이해를 하시고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도 정말로 계시는데 저희가 말하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수술할 병변이 없어 보인다는 말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는 해당이 되지 않죠. 예. 단면도를 보아도 보면은 디스크에 약간의 섬유륜 근방에 퇴행성 소견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탈출증이나 팽윤도 거의 보이지 않고 신경 압박도 잘 없는 편이죠. 디스크의 두께도 이분은 굉장히 두꺼운 편이었고요. 골반 부위를 찍었는데 여기가 좌골에 해당되는 부위거든요. 이건 양쪽 고관절이고 대전자부 점액낭염도 특별히 보이지 않고 명확한 점액낭염도 관찰되지가 않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경미하게 힘줄 겸 소견 정도를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비특이적인 소견이라고 판독지에 나가게 되죠. MRI상에서 임상 증상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그냥 일부 퇴행성 소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좌골 통증만 있는 경우고요. 명확한 척추 질환이나 골반 질환은 없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요. 비수술적 치료를 해야 하는데 반응이 적기 때문에 치료적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포커스를 잘 잡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한테 이제 엉덩이 통증 때문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척추 질환이 명확하거나 MRI에서 골반 질환이 명확하면은 비교적 치료가 잘 돼요. 점액낭염 같은 경우에는 주사 한 번만 맞아도 치료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잘 치료가 되지 않고 저하고 주사나 시술도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저도 난처하고 환자분한테 너무너무 죄송한 순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좌골 통증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겠죠.
의사는 계속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공유해보고 왜 어려운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기능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쉽게 말해서 디스크가 튀어나왔거나 혹은 두꺼워진 황색 인대나 뼈 조각이나 골극이라고 그러죠. 웃자란 뼈나 이런 것들 신경을 건드는 거예요.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힘줄에 둘러싸고 있는 패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점액낭이 두꺼워지거나 염증이 생겨서 붓거나 이러면 이제 그 부위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은 수술이나 시술, 주사치료 등의 반응을 잘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조금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한 가지 요인보다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섞여 있고 오래된 통증이 대부분입니다. 최소 6개월이에요. 그래서 치료에 대한 반응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은 제가 크게 병명으로 4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좌골신경통, 그 좌골신경통의 대부분은 디스크 질환이 많지만 디스크가 아닌 좌골신경통인 거죠. 그럼 이제 이상근 증후군이나 신경 자체에 압박이나 손상을 받은 경우들이 있을 거고 좌골 점액낭염과 넙다리 뒤 근육, 햄스트링 근육이죠. 햄스트링 힘줄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렇게 4가지가 골반의 깊은 부위에서 신경을 자극하거나 신경의 작은 가지들을 건드려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엉덩이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노란 게 바로 좌골신경입니다. 좌골신경은 우리 몸에서 가장 두꺼운 신경이고 가장 길어요. 예. 그래서 엉덩이, 뒤허벅지, 종아리, 정강이, 발등 그냥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리의 뒤쪽 전반을 운동과 감각 모든 것을 분포하는 그냥 가장 중요한 신경이고 다리에는 가는 신경이 이 궁둥신경인 좌골신경과 앞쪽으로 가는 대퇴신경 이렇게 2가지예요. 궁둥신경, 좌골신경은 같은 말이고 좌골뼈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말로 궁둥뼈라고 얘기했으니까 2가지가 같은 부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작은 이 신경들이 허리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 있는 4번, 5번 신경 뿌리가 거의 메인 가지를 이루고 엉치 1번 신경 가지도 주로 이루어게 돼서 얘네들이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이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 이상근에서도 좌골신경이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상근 증후군은 범위가 넓은 의미여서 선생님들마다 어떠한 경우에 이상근 증후군이란 말을 쓰시는 경우는 오늘 이 강의에선 다루지는 않을 텐데요. 광범위하게 나누는 말이라 좌골 통증도 이상근 증후군에서 다루기는 하지만 오늘은 거기보다는 여기 바로 이 부위의 통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근데 이 좌골신경이 바로 이 좌골이라고 하는 뼈 주위를 지나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 자체도 이름이 좌골신경이니까 좌골이란 뼈하고 당연히 관련성이 있죠. 이때는 우리가 서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우리가 앉아 있을 때는 이게 달라져요. 쉽게 말해서 서 있을 때는 신경 뿌리가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앉게 되면 어떻게 되죠? 좀 당겨지고 앉으면서 부하가 걸리면서 이 부위에 하중이 지탱하며 신경의 압박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 부위를 자세하게 보면은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좌골신경이 심플하게 이거 한 가지만 있다면 정말 편하겠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보이는 이 두툼한 게 서양 배 모양을 한 바로 이상근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요 뼈 닿는 시팅본이 바로 좌골결절입니다. 여기에 두꺼운 신경
이게 바로 좌골신경인데요. 그 주변에는 좌골신경뿐만이 아니라 회음부로 가는 신경들과 뒤쪽의 대퇴에 감각을 당반하는 신경까지 여러 가지 신경 가지와 작은 신경 뿌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신경들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좌골 부위에는 좌골 점액낭이라고 하는 게 붙어서 우리 뒤쪽에 가장 중요한 햄스트링 근육 있죠. 넙다리 뒤 근육이 모두 가서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고 엉덩이의 익스텐션, 다리를 뒤쪽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할 때 이 근육들이 함께 붙어갖고 움직임을 관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좌골 주변에 있는 이 점액낭에 염증이 생기거나 딱딱해지면서 이 부위의 염증이 좌골신경을 건드리게 되거나 혹은 단단해지고 딱딱해진 좌골 주위에 있는 인대와 점액낭이 신경을 포착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통증으로 유발돼서 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엉덩이 안에는 여러 가지 힘줄과 점액낭이 있는데 특히 이 좌골 점액낭은 가장 깊은 곳에 차지를 하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힘든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MRI 검사상에서도 얕고 작기 때문에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섬유화가 많이 진행돼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면은 이것 자체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건들고 아까 봤던 주위의 조그마한 신경 가지들도 포착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위의 국소적인 통증을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이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 있을 때 그 부위가 당겨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능적인 문제가 많게 되는 거고요. 또 힘줄 한 개, 두 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햄스트링 근육 대부분의 힘줄이 거기에 붙게 되고 다리를 고관절을 유지해 주게 되는 작은 속근육들도 붙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과 만성적인 신경 통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줄과 인대의 섬유화와 포착신경병증이 신경병증성 통증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포착신경병증, 이제 제가 영어로 인트랩먼트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척추에서도 신경이 압박되고 신경이 눌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디스크나 황색인대가 신경을 누르고 있고 협착증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아픈 거예요 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구조물이 뼈예요. 뼈이기 때문에 진단과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쪽보다는 유리한 면이 있어요. 척추질환은. 좁아진 것을 다른 부위와 비교해 보면 되고 좌우를 비교하고 우리가 경험이 많다 보면 의사가 정상적인 구조물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신경과 관련돼서 압박된, 그때는 우리가 인트랩먼트란 말을 안 쓰고 컴프레션 됐다는 말을 써요. 눌리고 있는 신경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신경 자체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게 문제가 돼요. 근데 지금 말하는 포착된다, 인트랩먼트가 된다는 것은 기능적인 압박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엉덩이라고 치면 엉덩이하고 이게 움직임에 따라서 신경이 이쪽에 있을 때는 같이 잘 따라갔다가 이렇게 잘못 걸리면 눌리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트랩먼트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포착된다고 하게 되는데 이 좌골신경이 앉는 자세를 하게 될 때 주위에 원래는 부드럽고 말캉말캉해야 되는 힘줄과 조직들이 딱딱해지고 굳으면서 섬유화가 되면서 신경을 포착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위에 섬유화가 되고 말썽을 일으키게 된 이 힘줄 자체에서도 생기는 통증이 구별하기 어렵게 되면서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게 됩니다. 또 굉장히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내원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신경병증성 통증은
신경 자체가 병든 경우가 많아서 통증에 대한 관리와 치료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어렵고 환자마다 개인 차이가 크고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상당한 시일을 요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카테터를 이용한 시술을 이용해서 자골신경이 시작되는 기시부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뿌리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죠. 카테터 시술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이 두 번째는 있어요. 그 부위에 염증이 있다면 거기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용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프롤로와 하이드로 다이섹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프롤로의 일종인데 이런 포도당 수액을 이용해서 주위에 있는 인대와 두꺼워지고 딱딱해진 인대 주위를 볼륨을 올려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특화되어져 있는 운동재활과 물리치료를 꾸준하게 반드시 병행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치료의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막의 카테터 시술이나 혹은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은 목적이 되는 게 염증을 잡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염증, 바로 인플라메이션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치료를 해주는 건데, 만일에 환자의 통증이 염증 때문이라면은 기가 막히게 잘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염증이 아니고 포착된 신경 때문에, 단단해진 섬유화된 조직 때문에 신경이 포착돼서 생긴 거라면은 스테로이드 주사에 넣으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 스테로이드 주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주위의 환경이 바뀌고 딱딱해지고 볼륨이 감소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1번은 염증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서 이러한 주사를 많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착된 신경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그냥 항염증성 치료가 돼서 이 퇴행성 염증에 대한 치료가 더 많이 선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포착된 신경의 인트랩먼트에 대한 치료만 잘해주면 되느냐? 근데 또 요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포착된 신경 자체가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효과가 없는 경우도 역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자, 우리 손에 염증이 생겨서 일을 많이 하고 아니면 뭐 만지작거리든지 어쨌든 염증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손이 까지게 되죠. 손을 많이 사용했으니까. 그러면 부르트면서 아파요. 너무 아프죠. 닿기만 해도 만질 수가 없고 손을 쥘 수가 없고. 자, 그러면 손에 염증이 생겼는데 이때는 바로 염증에 대한 치료를 해줘야 되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나 혹은 범위가 넓으면 시술 등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치료해주면 염증이 확 가라앉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죠? 낫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일에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혹은 처음에는 경미하다고 환자가 느꼈으니까 이 정도의 염증성 반응에서는 크게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놔두게 되면은 스스로 힐링을 하겠죠. 자연 치유를 하면서. 그러면 굳은 살이 생기게 돼요. 유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굳은 살이 주위에 있는 신경을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건드리다 보면은 계속 이것 때문에 아픈 거죠. 근데 이때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들어가면은 이미 굳어버린 살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악화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면 프롤로나 하이드로 다이섹션 같은 거라서 주위를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과정 중에 그걸 많이 치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굳은 살이 또 계속 신경을 건드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또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야 되는데 만약 그 순간에 판단을 잘못해 갖고 또 프롤로나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하게 되면 효과가 없는 거죠. 이거를 이제 MRI나 이런 이미징 검사를 통해 가서 진단을 좀 용이하게 해주면 좋은데 척추 협착증이나 디스크와는 다르게
굉장히 영상적으로 진단을 하기가 어렵고 모호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잘못 맞추어서 치료가 잘 선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이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고 저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서 환자가 꾸준하게 치료를 못하고 의사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게 되면서 치료가 중단되고, 그러면 그 굳은 살은 또 두꺼워지고 또 신경을 건드리고 염증이 생기고 또 두꺼워지고, 이 악순환을 돌면서 만성신경병증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치료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통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거 왜 생기는 걸까요? 예, 생기고 싶지 않은 이러한 통증이 가장 큰 건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노화로 인해서 신체적인 변화가 생겨서 섬유질의 비율이 바뀌니까, 예전에는 섬유질 자체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섬유질이었는데 그 구성 비율이 바뀌면서 단단하고 딱딱해지는 거죠. 그리고 운동이 부족하거나 혹은 잘못된 운동 습관인 거예요. 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엉덩이 자체의 그 속근육까지 잘 사용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걷기만 하세요. 예. 걷기만 하시니까 걷는 걸로는 악화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걷기만 하면은 충분하게 좌골결절까지 닿는 근육을 충분히 쓸 수가 없고요. 거기에 있는 데까지 전달력이 낮기 때문에 걷게 되면 소모가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걷기만 하게 되면은 그 부위가 단단해지고 오히려 근육의 볼륨이 감소화돼서 악화가 될 수가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도 오히려 운동을 하려고 했다가 반복적으로 잘못 사용한 경우가 돼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운동에서는 가장 좋은 걸 설명드리는 거는 어찌 보면 달리기입니다. 예. 달리기는 걷는 운동하고의, 걷기하고의 차이점이 이 좌골결절에 있는 부위까지 충분히 이완과 스트레칭을 시켜주고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진행되게 되면은 달리기도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세요. 왜냐하면 이 무릎 관절염도 있고요. 심폐기능도 떨리게 되면 전문 사람이 아니고서는 달리기도 엄두가 안 나는 운동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좌골 통증은 생기기 전에 빨리빨리 치료를 해서 예방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좌골 통증 중에서도 엉덩이에 국한된, 좌골에 국한된 통증이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만약 그러한 경향이 있으면 처음부터 빨리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혈류도 개선시켜주고 염증 반응이 있을 때 빨리 치료를 해줘서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고요. 의외로 척추 질환의 기여도가 크면은 경과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덜 걱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내가 왜 이 주사 저 주사 맞아도 효과가 없느냐, 바로 염증과 포차, 인플라메이션과 인트랩먼트에 대한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통증이 어느 정도 이상 발생돼서 신경병증성 통증까지 진행이 돼 버렸을 때는 인내심을 갖고 조금 더 꾸준하게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님 질문부터 제일 첫 번째 질문이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김민님께서, 원장님, 저희 주인집 할머니가 얼마 전에 계단에서 어머, 큰일이네요. 할머니들은 계단에서 미끄러지면 정말 큰일입니다. 골반이 부러졌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뼈가 부스러지면 쉽게 안 붙나요? 그래도 다치신 지 꽤 됐는데 계속 입원해 계시네요. 네, 일단은 김미님이 너무 할머님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정말 애틋한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골다공증이 심하면은 잘 붙지 않고, 그리고 골반뼈는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대퇴골두라고 하는 넓적다리뼈는 골절이 되면은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수술 자체의 위험 부담도 큰 편입니다. 꼭 치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천골골절, 엉치뼈죠.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히 붓는데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이런 골절은 이제 부러지는 골절이라기보다는 으스러지는 골절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골다공증 치료제 중에서도 골형성 촉진제 같은 걸 맞으면 좀 좋아지시는 경향이 있어요. 김미님이 애틋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골다공증 자체가 악화되면은 골절에 대한 예후는 매우 나쁘기 때문에 골다공증도 예방이 가장 중요한 병입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미님 생각보다 큰 부상이에요. 대퇴골두 골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술을 하셨을 거고요. 다른 골절이면은 그래도 조금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할 겁니다. OPQR님 걸 한번 볼까요? OPQR님, 네. OPQR님은, 자, 원장님, 저는 시시때때로 허리 고관절이 아픈데 자다 보면 아플 때가 많아요.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막막하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자골 통증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강조점이 있죠. 앉을 때 통증이 심하다는 거. 자, 근데 누워서 잘 때 아픈 거예요. 네. 누워서 잘 때 자골골절에 통증이 생겨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만일에 이제 누워서 잘 때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척추 질환이 있어서 신경병증이 생겨가지고 저리거나 한 경우예요. 근데 만약 그러한 통증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고관절 바깥쪽에 있는 대전자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커다란 점액낭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야간통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통증이 좀 생길 수 있어요. 붓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돌아 누울 때 그 부위가 눌리게 되거나 압박이 되거나 건드려지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병일 수 있어요. 치료는 간단해요. 예. 우선은 처음 단계에서는 엑스레이와 기본적인 주사 치료 같은 걸 해봐도 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도 가능하고요. 약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셔보셔서 1, 2주 정도 치료해서 나아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만일에 잘 안 낫는다라고 하면은 포인트를 찾아야 되니까 자세한 검사를 해서 다른 병이 동반되어 있는지 제대로 치료가 되어 있는지를 중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해피라이프님 걸 한번 볼게요. 해피라이프님은 2주 정도 전부터 오른쪽 엉덩이하고 허벅지 뒤쪽이 계속 당기고 저리는 거군요. 단순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쉬어도 나아지지 않아서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랑 다리랑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못 일어난대요. 이건 어디가 안 좋은 걸까요? 해피라이프님은 요건 통증이 상당히 심한 편에 속하는 거예요. 우선은 의사들이 중요시 여기는 게 있는데 바로 누웠다가 앉아있다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일상생활이 안 돼요. 일상생활이 안 되고 고령의 연령에서는 다른 동반된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급격하게 노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난다는 것은 조금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반드시 치료도 필요하고 진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순 근육통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근육통은 2주 정도면은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묵직하고 그냥 쉬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근육통은 아닌 것 같고요. 신경통일 가능성이 높고 빈도상으로 봤을 때는 허리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과 같은 척추 질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설명드렸던 자골결절에서 발생하는
통증들은 시팅본에서 생겨서 앉았을 때 생긴 거니까 지금 해피라이프님의 것은 오늘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통증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죠. 근데 이제 뭐 검사를 통해 가지고 그건 정확하게 진단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랜선 상담에서는 제가 명확하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지금은 보았을 때 해피라이프님의 이야기는 저걸 가지고 한번 맞춰봐라, 저한테 문제를 내면 저는 척추질환이 1번으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척추질환은 우선은 MRI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MRI 검사는 고가의 검사이고 비급여이기 때문에 사실상 바로바로 언제든지 하기는 어려운 검사예요. 만일에 부담감이 있다면은 증상을 이학적으로 의사가 진찰을 해서 엑스레이와 같은 단순 검사를 통해 가지고 가장 의심이 될 만한 곳에 신경주사 치료 같은 걸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R 검사 전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그러한 치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해피라이프님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송이 엄마님이네요. 네, 우리 어머님이신가? 자, 송이 엄마님은 제가 최근에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조금 삔 줄 알았는데 통증이 나아지질 않는데요. 다리를 삐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네요. 보통 삐끗하는 건 발목이나 허리가 많은데 다리를 삐었어요. 자, 잘 낫지는 않는데 왼쪽 허리부터 아래부터 엉덩이 뒤까지 찌릿찌릿한 통증이 계속되네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 봤던 좌골에 국한된 통증은 아니에요. 엉덩이 전반에서부터 뒤쪽까지 찌릿찌릿. 의자에 오래 앉아 있거나 운전을 할 때 엉덩이 저리고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앉아 있을 때 통증은 악화되니까 오늘 이야기했던 좌골 통증하고도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가끔 다리를 뻗으면 통증이 종아리까지 내려가는데 한쪽 다리만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고 걱정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일단은 엉덩이의 좌골에만 국한되는 통증은 아니에요. 지금 잘 들어보면 뒤에서부터 허벅지까지 해서 저리고 종아리 감각이 떨어지고 내려가는 게 있죠. 방사통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송이 엄마는. 자, 그러면 우리 송이 엄마님의 통증은 방사통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캐릭터의 통증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1번은 항상 자골신경통의 가장 많은 원인은 척추질환이라고 그랬죠. 그거일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척추질환이 애매하거나 모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척추 바깥쪽에서 생긴 자골신경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서 구별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허리 문제인지 아니면 허리 바깥쪽 문제인지를 잘 구별을 해야 되고, 무분별한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어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디스크가 조금 튀어나왔는데 환자가 이게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크에 대한 간단한 수술들, 내시경 치료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환자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살짝 튀어나온 디스크만으로는 그걸 일으키지 않을 수 있고 바깥쪽 자골신경통일 수도 있었던 건데, 이게 약간 애매하거나 모호해서 판단이 안 서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송이 엄마님 같은 케이스에서는 허리하고 엉덩이하고 양쪽을 다 검사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쪽이 더 기여도가 큰지를 계산을 해서 보수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 가지고 치료를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이 엄마님께서 침 맞으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봐야 되겠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한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침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못 해드리겠고, 어느 정도 이상 증상이 지속된 거면은 양쪽 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확실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엔제이님 질문 받도록 해볼게요. 엔제이님은 57세 여성이시고 자골신경통 증상이 5, 6년 전부터 있는데 있다 없다 그럽니다. 치료를 받기도 하고 받지 않았는데도 낫기도 하기를 반복하는데 왜 이럴까요? 첫 번째는 병이 경미하기 때문이에요. 예, 초기 단계인 거죠. 그래서인 거고, 또 하나는
뚜렷하게 기여하는 부분이 없을 수 있어요. 좌골신경은 매우 긴 신경이잖아요. 허리에서부터 지금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약간의 디스크 그리고 약간의 좌골 부위에 있는 좌골 결절이나 이상근이나 좌골 대퇴 충돌이나 이런 척추 바깥쪽에 약간의 문제 이러면 스스로 나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거나 안 받거나 했을 때에도 큰 차이점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사나 시술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운동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와 생활 습관 관리를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57세면은 가벼운 조깅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데 제가 좋은 운동 중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달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무작정 걷기만 하는 운동은 오히려 악화시키거나 근육의 빠짐이 너무 많이 발생하거나 하지 근육의 섬유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인대에. 그래서 러닝을 조금 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 57세면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 가면 백발의 노인들도 얼마나 많이 뛰시는데요. 조깅이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운동을 하실 때에는 이거 외에도 근력 운동도 함께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때에는 조금 더 관리를 하고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서 보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으짜님 질문이네요. 이게 마지막 질문인 거죠, 피디님? 안녕하세요. 저는 뒤에도 좀 있군요. 죄송합니다. 그럼 조금 더 빨리 서두르야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으짜님께서는 엉덩이 밑부분 다리가 무겁고 아프고 통증이 있어요. 주사도 맞았고 물리치료 약도 먹고 있습니다. 약이 떨어지면 효과가 떨어지면 통증이 시작되는데 엑스레이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은 보이지 않아요. 힘줄도 엑스레이에선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상은 이상이 없을 수 있죠. 허리도 이상은 없고요. 주사는 근육 풀어주는 주사라 하는데 앉았다 일어나는 것은 괜찮은데 고통스럽네요. 우리 오늘 이야기했던 통증과 연관성이 좀 있어 보여요. 엉덩이 밑부분이라고 하잖아요. 좌골결절에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은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통증의 이 시기가 염증 때문에 생기는 시기인지 아니면 염증 이후에 포착이 돼서 신경이 건드려져서 그러는 건지를 잘 구별해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통증의 기간이 상당히 길다면 3개월 이상 된다면 MRI 검사를 한번 해보는 거는 의사님께 추천드릴 것 같아요. 고통스럽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 질문 중에서 우리 강의랑 가장 연관성이 많아 보이긴 하거든요. 만일에 검사를 했는데 엑스레이랑 비슷하게 MRI 상에서도 특별한 병변이 안 보인다면은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충분한 기간을 잘 검토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흰둥이와 푸드리님입니다. 으짜님은 한 달 정도 됐다고 그랬군요. 한 달 정도면 으짜님 얼마 안 된 거니까요. 조깅 같은 거 하면서 운동을 충분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일정 수준 이상 지나서 너무 딱딱해지면은 운동을 해도 거의 안 풀리고 운동에도 제한을 받게 되거든요. 충분하게 혈류 개선이 많이 될 수 있는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흰둥이와 푸드리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리와 엉덩이 근처로 뻐근한 통증이 계속 느껴집니다. 허리랑 엉덩이 근처니까 엉치인 것 같아요. 특히 왼쪽 골반, 뭔가가 걸리는 느낌이 있고 다리를 벌리거나 특정 자세할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오래 있으면 골반 쪽이 더 뻐근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마다 생기는데 디스크랑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골반 문제일까요? 어려운 거네요. 네. 이것만 가지고는 유추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만일에 다리를 꼬는 자세나 양반다리나 혹은 양반다리 유사하게 해서 제가 패트릭 검사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통증이 있을 때는 골반 문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SLR, 하지 거상 검사죠. 다리를 핀 상태에서 딱 들어 올렸을 때 문제가 있다면 허리 디스크의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아쉽게도 이거 두 개 탁탁 맞아 떨어지는 환자도 있지만 아닌 환자가 더 많아요. 더 많기 때문이고요. 지금은 허리 디스크가 빈도적으로는 조금 높기는 한데 우리가 말하는 거에는 허리 디스크도 있지만 뭐 후관절 낭종부터 시작해 갖고 가벼운 협착까지 모두 다 허리 질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리 질환 관련성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리를 벌릴 때의 문제가 있기는 한데 다리를 벌릴 때에도 후관절 낭종이라든지 디스크 질환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이고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부분도 골반 질환을 시사하는 소견인 것 같아요. 흰둥이님과 푸두리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거는 진료를 해봐야 돼요. 진료를 해서 이학적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환자하고의 의견을 좀 나누어 가면서 통증의 범위를 좀 좁혀 나가야 될 것 같아서 흰둥이와 푸두리님은 이 랜선 상담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제면 진료를 통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사관님 질문입니다. 이게 시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사관님께서 안녕하세요. 왼쪽 엉치 부분 통증이 있는데 오래 걷거나 그 부분이 자극되는 운동을 하면 더 아프고 수영을 하면 많이 풀리는 느낌인데 이건 단순 근육 뭉침일까요? 그럴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걷거나 그 부분이 자극되는 운동을 했을 땐 통증이 생기는데 수영을 하면서 물 안에서 푸는 거죠. 또 수영을 했을 때는 우리가 힙 익스텐션을 많이 하잖아요. 예, 다리를 이제 우리가 뻗은 상태에서 발차기를 하는 이 동작을 많이 해주게 되면서 풀어지는 것 같은데 근육 뭉침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근육 뭉침도 너무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게 딱딱해지고 굳게 되면은 엉치 부분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오늘 설명드리는 좌골결절에 통증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때 신경통까지 발생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관님께서는 지금은 충분한 스트레칭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정 수준 이상으로 힘들 때에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물리치료나 ESWT, 체외충격파나 도수치료나 그런 것을 그때그때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운동이라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운동을 하다 보면은 한쪽 근육이나 한 부분만 편향돼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한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풀 수도 있지만 남이 풀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병원을 내원하셔서 말씀드렸던 물리치료나 충격파나 도수치료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속 근육들은 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도움을 받으시면은 좀 더 오래 또 재미있게 운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질문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도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네. 내일 아침에 꽁꽁 얼어붙거나 했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미끄러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도 환절기 이제 겨울이죠.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통증 없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마지막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통증 없는 밤 되세요. 굿밤 되세요. 안녕.